장관님 축하합니다. 저는 가야왕도 벌써 축하해서 너무 앞질른 거 아닌가요? 가야왕도 김해 김정호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 말씀 중에 장관이 되면 추진할 향후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도록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중소제조기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된 기업체 수를 혹시 3주 공부 동안에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이제 공장이 16만 개고 그 중에 공장으로 가동하는 게 한 7만 개, 3만 5천 개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 대상 기업들. 정확한 거는 이제 자주 질문을 받으실 내용이라 이제 숙지하시게 될 텐데요. 2만 5천 개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기업이 63만 개인데요. 22년 통계입니다. 거기 63만 개에 비하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4%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그야말로 전산 도입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지금 기초 단계, 중간 단계도 1, 2단계, 또 고도화 단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 공장의 기초 단계가 2019년 지원 예산이 2,500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23년도는 전면 삭감되었고 24년, 25년 또한 뻥원입니다. 뻥원, 제로. 단 한 푼도 집권 3년 동안에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는 지원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초 단계 부분은 그 부분이 집중되어야 AI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게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개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3만 개가 채 안 됐지만 이제 질적 고도화, 그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게 사실상 중단된 것이죠. 그 숫자도 보면 30% 줄고요. 반면에 고도화 단계는 기초가 30%준 반면에 고도화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에만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기초 단계는 줄어들고 이렇게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관련된 법안 관련 부분에도 좀 당기고 더 갈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기초 단계에 대한 부분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여기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도화 단계는 동시에 물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AI 그 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과
AI 그 기업들의 연결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AX 전문 공급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한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그렇게 3단계 형태로 좀 나눠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로 그 저변의 기초 단계를 더 가속화해서 많이 보급 지원하고 그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고도화 단계가 AI 기반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이 취임하시면 그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예산에 구조 조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ICT 융합 스마트 공장 예산이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해서 23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고도화 중심인 AI 트랙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기초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보급률이 감소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늦었지만 기초단계 확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대표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AI 제조 전환 전문가답게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AI 전환에 뭐 특별한 구상 혹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기초 단계와 AI 고도화 단계 그리고 AX 전문 기업 육성에 우선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초 단계 스마트 공장 예산을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특히 내년 예산에 보다 많이 그 편성을 해서 복원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기초와 고도화 단계의 균형이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해열 김정호입니다. 장관님, 장관 후보자님, 오늘 인사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사회적 안전망 제공하고 앞으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참 그리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지난해 폐업 100만 명 시대에 접근한 건 아시죠? 예, 23년도 자영업자 폐업률 9.04%입니다. 코로나 이후 제일 높았고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루하루 빚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늦었지만 2차 민생지원 추경을 통해서 113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배드뱅크를 통해서 매입하고 소각해서 악성 채무 조정을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소비 진작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해야 되는데 13.9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 지역경제 회복 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목표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5조 5천억인 건 아시죠? 네, 아까 말씀 중에 다시 기억했습니다. 예. 지금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직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예, 44.8%입니다.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전을 해가지고 사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알게 돼서 써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용처가 제한적이다라고만 봐서는 되게 현상적인 인식입니다. 원인 진단이 그렇게 미흡해서 불철저해서는 처방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을 정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발행 지원금을 제로로 3년 연거푸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살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장에서 많이 발행되고 유통되고 인기가 높은데 중기부가 온누리 상품권은 왜 저조한가? 더 지원을 늘려도 반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경쟁 상품권을 없애도 지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의연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이 단순히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발행액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호응이 낮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그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상품권은 목적이 같습니다. 발행 기관이 다를 뿐이고 사용처가 제한적인데요. 이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에 이전 국정감사나 늘 현안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전향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중기부의 온누리 상품권이 왜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지, 이거 반드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기부가 풀어야 될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자료들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해보고요. 온누리 상품권과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야기 들으면서 그 플랫폼 사업을 했던 입장에서는 쌓여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람들의 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어디서 얼마를 썼고 언제 왜 썼고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의 데이터를 좀 한번 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해열의 김정호입니다. 한성숙 후보님, 중기부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 법률이 몇 개입니까? 28개. 28개. 네, 정확하십니다. 법명을 다 외우시지는 못하겠죠? 네, 법명은 사실 기본법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예, 아니 그 중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혹시 보셨나요? 제목은 보셨죠? 네. 이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상승이 그때그때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뭐 원재료 상승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지면서 이게 누적 적자 요인으로 그걸 개선해 보고자 우선 원재료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연동시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1월에 시행됐는데요. 말 그대로 원재료에 한정해서 전기료, 가스요금, 뭐 산업용수 이런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뿌리 업종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 이게 대체로 평균 10% 이상 전기료가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기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이 납품 대금 연동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요금이 오른다 하면 엄청난 이게 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서 이게 요즘처럼 지속된 상황에서는 되게 경영이 이런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중기부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 좀 법안 심사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아마 최근에 뭐 3월경에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는 못했지만 네. 수력 쪽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 그런데 아마 결론은 이게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전향적으로 이게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이 공약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납품 대금 연동제 확대를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개정에 좀 동의하시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꼭 좀 여야 합의도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